예,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자, 문제 행동이 뭐죠? 예,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맞나요?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문제 행동 맞나요? 예, 그렇게 기술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문제 행동이 뭔지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거, 그리고 가장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거.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 이건 공격적인 거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이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로 찬다, 예를 들어서. 예, 발로 찬다, 뭐 그런 것들을, 그런 행동을 보고 기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가 아니라, 예, 사람을 민다, 아니면 발로 찬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셔야 돼요. 자, 행동의 목적, 가능한 걸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게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왜 희동이가 그랬을까요? 관심을 누구한테 받고 친구들한테요. 예, 그럴 수도. 예, 또 사람 많은 데가 싫어서. 예, 그렇죠. 교실에 있다가 카페테리아로 가면은 전교생의 같은 학년 애들이 다 모이잖아요. 사람이 많죠, 일단. 예, 사람 여기 그리고 큐가 있죠. 사람이 많이 있는 카페테리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요. 사람이 많으면 어떨까요?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 센서리 그쪽으로 이렇게 감각 쪽, 청각, 그 감각이 굉장히 발달된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 냄새가 싫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 포인트예요. 예. 또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스킬을 가르쳐 줘야 되죠. 자기 자리를 찾는 방법. 예. 또는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이제 점심시간 먹고 집으로 간다. 근데 난 집에 가는 게 싫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럴 수도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또 있나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예, 여럿이 같이 먹는 걸 한 테이블에서 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죠. 자기 자리 영역이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앉아서 막 튀기면서 옆에 국물 튀기면서 막 냄새 나고 그런 거 싫을 수도 있겠죠. 또요. 예, 예, 그렇죠. 그 행동이 익사이드 돼서 하는 건지, 아니 밥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아니면 공부 안 하고 나와서 카페테리아에서 학생들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익사이드 돼가지고 밀칠 수도 있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좋아서. 예, 너무너무 중요한 좋은 포인트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죠? 이 아이가 왜 이 행동을 했느냐는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놀랐지만 사실 아이들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더 놀랍죠. 얘네들이 설마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섭섭했을까. 사실 이 시나리오는 저희 아들 얘기예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갑자기 문제 행동이 많아져 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카페테리아만 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의 경우에는 이 큰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게 싫었어요. 사람 많은 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대체를 했냐면 이 헤드폰 있죠. 음악 나오는 헤드폰을 이렇게 끼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그거를 끼고 밥을 먹게. 예, 좀 의외의 또 대처 방법이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희가 바꿔야 될 거나 가르쳐야 될 것이 다르게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요 밑에 있는 세 가지는요. 아까 인터벤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문제 행동이 알게 되면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할 학습 기술은 그 1번이고요. 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리를 못 찾는다.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 자리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는다. 이것이 스킬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시켜야 될 선행 조건은 이 두 번째 트리거나 이런 거를 미리 차단해서 예방시키는 거 말하는 거고요. 변화시켜야 될 결과는 이 마지막 부분. 결과를 어떻게 바꿔주면서 행동을 강화시키는. 문제 행동을 줄이는 그 인터벤션 방법의 세 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그걸 1번, 2번, 3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그러면 헷갈리시면은 선행되어야 할 학습 기술이 1번이고요. 인터벤션 1, 그 다음에 선행 조건 2, 변화될 결과 3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제는 핸드아웃을 잠깐만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까부터 계속 선전을 했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다행히 5분 동안 쉬셨기 때문에 좀 맑은 정신으로 지금 돌아오신 걸로 저는 믿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그 25년 동안 그 교사로 그다음에 공부하는 학생으로 또 종남이 엄마로 키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고 제가 가진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들 같이 한번 쉐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파격적으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지금까지 제가 쫙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아이를 그냥 동네 아이로 보는 것과 장애아로 보는 것과 내가 교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내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보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달라지면 질문이 달라지고 궁금해지는 게 달라져요. 궁금해지는 게 달라지면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장애아 엄마로 새로 붙은 별명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별명 없었는데 싸움닭이라는 별명이 처음 생겼어요. 제가 종남이 엄마 되자마자. 왜냐하면 제가 얘를 그 시설에서 입양해서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주변에는 장애아 시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은 얘를 일반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일반 유치원에서 장애아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청에다가 그거를 받아주게끔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 동네에서 뭐 14명 이상을 모아오면은 교육청에서 허락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시설에서는 제가 위탁모였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이를 입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모 형식이었는데 이제 시설에서는 아니 특수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 애 데리고 가가지고 귀찮게 그래서 빨리 애 데리고 오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장애아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겠다는데 왜 자꾸 시설에서 얘를 데리고 다시 오라는 거냐. 결론은 그 행정적인 그런 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시설하고도 싸웠어요. 얘 좀 더 키우겠다고. 그 너무 웃기죠. 제가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왔는데 또 싸워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영어를 못하는 장애아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텍사스는 지금 뉴욕처럼 그렇게 한인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심지어 전교에서 얘 한 명이었어요. 한국 애가. 그래서 어느 날 그 교사가 불러가지고 저희 부모를 불러서
종남이는 우리 학교에 좀 안 맞게 너무 장애가 심하니까 다른 학교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그거 알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걸 싸워야 되나? 못 싸우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겨봤자 학교 가면 얘 맞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당한 행동을 해도 얘는 표현을 말도 못 하는데 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싸우지 않고 부글부글 하면서 다른 학교로 옮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를 갔어요. 저는 그 텍사스에서도 교회를 그 무슨 개척한 교회도 다녀야 됐었기 때문에 한 3번 옮겨 수밖에 없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저희가 1년을 또 사는 바람에 거기서 교회 한번 새로운 교회 가고, 뉴욕에 와서도 어떤 교회 갔다가 또 개척교회 갔다가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그러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교회를 많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한 19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여러 번 옮기면서 장애아를 대하는 그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 분위기를 여러 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싸움 닭의 경험과 못 싸우는 닭의 경험과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제 결론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특수교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태도로 장애아를 보는가? 교회는 어떤 태도로 장애아를 보는가?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나? 이 문화라는 것은 사실 한 사람이 문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문화는요, 가족 문화가 있고요, 공동체 문화가 있고, 교회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죠. 이거는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엄마가 혼자서 장애아를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아빠는 무관심하다. 그럼 그 가정에 문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